안녕하세요. 질문소통 디자이너 예비작가 김재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번영로 27주년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아르바이트 정보를 찾던 번영로 TV, 번영로에서 이렇게 번영로 TV를 만들게 돼서 제가 합류하게 돼서 굉장히 신기한데요.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합류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고, 그래서 지역의 사장님들, 농민들, 그리고 번영로 TV 시청자님들께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하자면요. 저는 지금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하는 거는 독서 토론 진행, 그 다음에 퍼실리테이터라는 그 회의를 진행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 퍼실리테이터 역시 질문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획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운영하는 앱이 있는데 책 속의 질문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은 책 읽을 시간이 없는 사장님들을 위해서 책 내용을 요약해서 카드 뉴스로 제공을 해드리는 앱이에요. 그래서 무료니까 많이 다운받아 주시고요. 우리가 시간은 없지만 교양인으로서 또 지식이나 지혜는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한 개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예비작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10월, 11월 정도에 책이 나올 예정이에요. 그때 책이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번영로 TV에서 공유해드릴 내용은 책 내용과 질문들입니다. 제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되었던 책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사장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은 돈을 빠른 시간에 많이 벌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벌다가 65세에 은퇴해서 그때서야 좀 돈 좀 벌었다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로는 제가 원하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를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프리랜서가 된 이유도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부자가 되어야 내가 원하는 좋은 일도 하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그다음에 어려움에 빠진 내 가족들, 지인들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을 텐데 하고 생각을 하다가 그분들이 쓴 책을 한번 일단은 읽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 12월부터 이런 책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읽은 책이 시크릿과 부의 추월차선인데요. 시크릿 책은 자, 어디 있나요? 시크릿 책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시크릿 책 가져와 봤는데 혹시 이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책은 일단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무조건 기본서를 읽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가장 핵심 내용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장님들께서 손님이 없다고 오늘 손님 없네? 오늘도 공탕 쳤네?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그거를 이루어 드린다고 해요. 그 우주나 하늘에서 손님이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도. 왜냐면 그동안 뭐가 안 되네? 정말 싫다. 짜증나.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자가 되기 위한 생각, 말, 행동 이런 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책은 이 책입니다. 부의 추월차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많은 분들이 나도 빨리 부자가 되어야지 라고 많이 생각했고 그다음에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는 책이에요. 근데 역시 저도 이 책을 먼저 읽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을 하고 오늘 이 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MJ 드마코라는 분의 책인데요. 차량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모스닷컴의 설립자이자 30대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사업가이며 발명가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책 속에 여기 저자 소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또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천천히 부자 되기 개념에 반대하는 혁신 전문가이며 작가이기도 하다라고 해요. 그는 죽도록 일해서 돈을 벌고 아끼고 모으는 것만으로 절대 젊어서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혹시 이 책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도대체 저게 무슨 멍미?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10페이지에 이런 글이 나와요. 평범하게 돈을 버는 방법은 천천히 부자 되기, 서행차선, 휠체어 탈 때쯤 부자 되기로 대변된대요. 좀 무섭죠? 휠체어 탈 때쯤 부자 되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지루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학에 가고 좋은 성적을 받고 졸업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수익의 10%를 주식에 투자하고 최대한 퇴직연금에 투자하고 신용카드를 없애고 쿠폰을 모으고 그러면 당신이 65세쯤 되었을 언젠가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대학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해서 가는 삶이 이런 삶이잖아요. 대학에 가서 취업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사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월급쟁이로 높은 직책에 올라가도 월급쟁이일 뿐이고 많아봐야 연봉 1억이잖아요. 그래서 그 1억을 받으신 분들도 세금을 내고 나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맞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우리 여기 저뿐만 아니라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은 현재의 삶을 미래의 삶과 맞바꾸라는 의미래요. 그쵸. 우리가 이런 걸로 되게 퇴사하는 분들 많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퇴사를 좀 한 편이고 여러분들도 평범하게 돈 벌어서 그 65세나 휠체어 탈 때쯤에 부자가 되고 싶으신지 아니면 한 살이라도 빨리 건강할 때 부자가 돼서 내가 삶을 즐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미소를 같이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싶으신지 물어보면 당연히 후자겠죠. 그래서 그 11페이지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추월차선으로 부자되기란 부동산에 투자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사업을 시작해라 등의 역설하는 통계적 전략이 아니라 부의 비밀을 파헤치고 지름길로 향하는 문을 여는 완전히 심리적이고 수학적인 공식이다 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수학적인 공식이 뭘까? 이거를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만에 부의 추월차선을 이 분은 이뤘다고 하니까 우리도 이룰 수 있겠죠. 엄청 기대되시죠?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저자는 어렸을 때 람보르기니를 타고 가는 사람을 보고 부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해요. 근데 부자가 되는 방법을 그래서 연구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먹잇감이 그때는 되는 시기였어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부추기는 그런 뭐 주식 투자랄지 뭐 부동산 투자에 뭐 투자하면 된다 뭐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다 뺏기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 그래서 굉장히 절망하고 대학생 때도 손대는 사업마다 계속 실패를 이 사람이 하게 돼서 빚을 지게 되고 어머니도 제발 취직하라고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를 정도여서 이 사람이 리무진 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한겨울에 눈 때문에 차 안에 갇히고 말아요. 근데 그는 그때 되게 그 변화를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29페이지에 나는 혹독한 겨울밤의 깨달음을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 나는 바뀌기로 결심했다. 변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했다. 나는 새로운 장소에 정착하기로 결심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지만 어디든 상관없었다.
그 즉시 나는 힘이 솟는 것을 느꼈다. 변화하겠다는 결심은 빠른 속도로 나의 한심한 인생을 희망과 약간의 행복으로 채우기 시작했다. 내가 했던 실패들은 잊히고 새로 태어난 듯한 느낌이었다. 갑자기 막다른 길인 줄 알았던 그 길이 꿈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다. 단순히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 스스로가 통제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깨달음 때문이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자와 같은 상황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 결심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하는 변화를 결심을 했었나요? 네, 그리고 변화를 결심했을 때의 느낌은 어땠습니까? 그때의 기분 한번 생생하게 한번 그려보실래요? 네, 혹시 대답해 주실 변화를 결심하셨던 때가 있으신가요? 예. 네, 언제 있으신가요? 자녀가 생기고 제가 달라져야겠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자녀요? 네. 왜? 어째서 이제 자녀를? 더 좋은 아빠가 돼야지. 더 좋은 아빠가 원래 좋은 돼야지? 아빠지만, 원래 좋은 사람이지만 원래 좋은 사람, 더 더 좋은 좋은 아빠가 돼야지.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감독님? 감독님은 어떠신가요? 우리 감독님은 안 하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네.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방 안에 이렇게 혼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본 채널이 이렇게 유튜브에 뜬 채널이 김세희 작가님 채널이 떴어요. 근데 그분이 아이 둘에 임신까지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틀 만에 1억이라는 그 매출을 올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저게 가능한가?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분은 어떻게 하는 건가? 라고 이제 그분의 유튜브를 보게 되었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공감이 됐어요. 그게 공감이 안 됐으면 아마 안 봤을 텐데 되게 공감이 되고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읽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책들을 읽게 되었고 그때 저는 이제 방 안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부의 추월 차선을 나도 타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기분은 잘 생각나지 않는데 그냥 좀 안심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직업을 그만두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내가 과연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막막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미래가 불투명해서. 근데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힘들고 우울했는데 그 기분이 좀 사라졌고 좀 이미 부자가 된 듯한 기분이 그때 왠진 모르겠는데 결심을 하고 나니까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자도 그렇게 깨달은 저자도 아무 제약 없이 고를 수 있다면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어디지 하고 지역을 옮겨요. 가족도 없는 곳, 친구도 없는 곳으로 $900를 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아마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 것 같아요. 그쵸? 그는 거기서 이제 리무진을 또 운영을 하면서 웹사이트를 구축을 해요. 그래서 틈틈이 독서도 하고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는 해결이 시급하나 미처 해결되지 않는 고객의 니즈를 리무진을 운영하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리무진 운전기사 일 덕분에 얻은 것이 있다면 해결이 시급하나 미처 해결되지 않은 고객의 니즈를 발견했다는 점이다. 리무진 손님 가운데 한 명이 뉴욕에 있는 리무진 회사 중 괜찮은 회사를 알고 있는지 내게 물은 적이 있다. 손님을 공항에 내려주고 나서 그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다. 내가 만약에 시카고에 사는 사람한테 뉴욕에 있는 리무진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디 가서 찾아야 할까? 그 질문 덕분에 다른 여행자들도 그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결론에 생각이 미쳤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웹사이트를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고 있는 이제 부의 추월 차선을 설명을 해주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 불평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불평은 공짜 피드백이며 당신의 사업이 충족시키지 못한 고객들의 요구를 드러낸다.
고객의 불평 중 무엇을 다루고 무엇을 무시해야 되는가? 불평에는 변화에 대한 불만, 기대로 인한 불만,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불만, 거짓 불만 이렇게 네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다루어야 하는 불만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에요. 불만 중에서도 다 불만을 수용할 수는 없고 내 서비스가 좀 더 나은 서비스가 되기 위한 상품이 되기 위한 불평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일을 하면서 발견한 고객의 니즈가 있을 텐데 그 불평 불만 그 해결이 시급하나 혹시 미처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나요? 고객의 니즈를 해결해 주었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우리 뭐 감독님, 대표님? 고객의 니즈를 항상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필요한 것들, 뭘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좀 여쭤보고 네. 많은 제안을 하는데 일단은 많이들 어떤 돈이 필요하죠. 대부분 다 돈이 필요하시죠. 돈이 필요하죠.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을 좀 제안을 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돈을 벌고 싶어하는 그 욕망. 그 돈을 이제 어떻게 벌 것이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재능이 다르고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있지만 제가 이게 괜찮아요 라고 20대 친구들한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취업을 하고 싶고 일단 좀 경험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책을 읽고 컨텐츠를 생산하는 거에는 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각자마다 어떤 욕망과 어떤 원하는 거, 내가 어떤 게 필요한지에 따라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거에 플러스 고객의 니즈,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접목시키면 충분히 사업적인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컨텐츠를 제작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책을 못 읽고 있다는 거를 알았어요. 제가 매주 토요일에 새벽에 독서 토론을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50명 정도가 오시는데 그분들도 항상 책을 가까이 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 때문에 책을 다 못 읽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서평을 쓰면서 공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서평도 한 1년 정도 계속 꾸준히 썼었는데 그게 글이기 때문에 이거마저도 또 안 읽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책 속의 질문이라는 그 읽어주는 컨텐츠를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또 사는데 책장에 책만 꽂아놓고 죄책감을 항상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 저거 언젠가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 못 읽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공유를 하니까 사람들이 짧은 시간, 2, 3분 정도 되는 시간에 책 내용을 파악을 하고 독서 토론에 참여를 하시게 되니까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더 플러스 이거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출판사나 작가님들이 이런 홍보 영상 2, 3분짜리 영상 만드는 것도 돈 내서 이렇게 만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무료로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리니까 되게 좋아하시고 그거를 또 홍보 자료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굉장히 또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또 혜택을 보고 있는 건 저였던 것 같아요. 책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그 내용을 다시 제 머릿속에 다시 넣고 그리고 이제 제가 책 내용이 잘 생각이 나지 않으면 다시 검색을 해서 보거든요. 다시 듣고 그렇게 하니까 토론하기 전에 굉장히 한 2, 3번을 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객의 니즈를 발견을 해서 저의 니즈와 고객의 니즈를 결합을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와, 박수. 네, 박수를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자가 그러면 이제 부의 추월 차선을 타기 위해서 어떤 걸 공부했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31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31페이지에 이분이 뭐를 공부했냐? 나는 공격적으로 웹사이트를 홍보했다. 그러니까 웹사이트 구축을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1인 기업이기 때문에 홍보도 본인이 직접 하셨고요. 이메일을 보냈대요. 이메일을 보내고 고객 확보 전화를 돌리고 편지를 보냈다. 검색 엔진 최적화 기술을 배웠다. 책을 살 돈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매일같이 피닉스 도서관에 들려 인터넷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했다. 웹사이트를 개선하고 그래픽과 저작권에 대해서 공부했다.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이라면 무엇이든지 습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엇을 공부할까도 굉장히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부의 추월 차선을 이루기 위해서 무조건 다 돈 번다고 해서 공부를 할 건지, 아니면 정말 내 상에 맞는 건지, 그리고 이게 정말 신뢰할 만한 건지,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룬 사람이 정말 이거를 했는지. 왜냐면 거짓 정보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공부할 건지도 좀 깊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저자의 웹사이트를 극찬하면서 자기네 회사의 웹사이트 디자인을 맡아달라고 의뢰가 와요. 처음에 이거를 $400를 받고 진행을 해줬다고 해요. 그 다음엔 $600를 받게 됐고 점점 많은 돈을 받으면서 계속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분이 리무진 운전사로 되게 박봉을 받다가 이렇게 24시간 들여서 $400,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 하루에 이렇게 돈을 버니까 너무 신나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또 당시에 1990년대 후반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쟁도 그렇게 많이 치열하지 않았던 시기였죠. 그런데 이제 너무 흥분해서 이분이 이건 열심히 일단은 합니다. 근데 언젠가 딱 깨달아요. 일을 멈추면 수입이 없구나. 이 일은 내가 디자인을 하지 못하면 수입이 없다. 이걸 내가 원한 건 아닌데, 왜냐면 나는 내가 자고 있어도, 내가 놀고 있어도, 여행 갔을 때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이건 내가 일을 멈추면 이렇게 돈이 들어오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한 거는 뭐냐면, 자기 홈페이지를 구축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요즘에 다 많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광고, 배너 광고, 그거를 이분이 그때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사이트에서 클릭을 하면 그쪽 사이트로 넘어가는 거를 구축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처음에는 조금부터 시작해서 이게 부의 추월 차선을 그분한테는 열어주는 시스템이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저자는 부의 추월 차선을 타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한 거고, 자고 있어도 누워 있어도 도박을 해도 돈이 계속 들어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되게 재밌는 사실이죠. 자, 여기까지가 저자가 부의 추월 차선을 만든 사례인데요. 우리도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네. 해야죠. 일단은 우리 이 시대에는 많은 유튜버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유튜버에 계속 올리고 그거 광고 수입 받고 있죠. 지금 이 사람이 했던 방식으로 하고 있고, 셀럽이 돼서 또 광고 수입을 얻고 있죠. 기업으로부터 직접 투자를 받기도 하잖아요. 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CF를 본인이 기획해서 해주는데 처음에 3천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대신에 기획하고 다 컨택하고 제작까지 다 해주는데, 오히려 그게 광고주들도 더 좋고 제품을 잘 표현하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유튜브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이용해서도 부의 추월 차선을 또 이루고 있는 분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 앱, 책 속의 질문이 앱으로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광고를 삽입을 해서 광고가 떴을 때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면 광고 수입이 저한테 들어오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클릭을 해주시면 정말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의 파이프라인을 이제 만드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부의 추월 차선으로 이 저자가 어떻게 좀 부의 추월 차선을 구축했는지 간단하게 사례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핵심 사고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부의 추월 차선을 타기 위한 핵심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인도 서행차선,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사고방식이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될지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같이 해주실 거죠? 네, 그러면 우리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